이때 포인트는 전부 다 열지 마시고 반만 열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엔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필수로 셀프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10년을 넘게 운전했어도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인터넷업계 1위 인터넷비교원에서 더욱 강력해진 지원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추가로 현재 쓰시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1108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세경수기로 전화했다고 조금 더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타업체보다 단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실 겁니다. 인터넷 TV 바꿀 때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주세요. 이 차량 팔아야 되는데 주행거리도 너무 많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중고차 딜러조차 매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폐차를 해도 100만원도 못 받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없긴 왜 없어? 총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아도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시면은 중고차 상사에 파시는 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세경TV 보고 차 판다고 말씀하시면은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출은 KS 중고차 수출로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10년을 넘게 운전했어도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을 잘 몰라서 차량의 수명을 깎아먹거나 운전을 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타이어 적정 공기압 체크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받게 되면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비소에 갈 일이 없거나 겨울철에 정비소를 딱히 가지 않으신 분들은 공기압 체크를 잘 안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겨울철에는요 공기압 체크는 그만큼 중요하며 날씨가 따뜻할 때나 추울 때나 필수로 체크해야 될 것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공기압 체크 방법이 같으냐? 다릅니다. 겨울철에는요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공기압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공기압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면은 타이어와 맞닿는 노면과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를 밟을 시 핸들링 제어가 힘들게 되면서 사고율이 높아지므로 꼭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공기압을 몇을 넣어야 되냐? 일단 적정 공기압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적정 공기압은 운전석을 열면 아래에 나와 있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적정 공기압은 여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최소 3psi에서 5psi까지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40psi까지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타이어 수명 체크인데요. 타이어마다 다 존재하는 마모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마모 한계선과 타이어 트레드와 수평이 되게 되면은 이 타이어는 수명이 끝나게 되는 건데요. 타이어 마모가 많이 진행됐으면은 빗길 주행 시 물 배출이 잘 안 돼서 수막 현상에 취약하고 눈길 주행 시에는 아주 쥐약이라 사고율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얼라이먼트 값이 안 맞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한 차량 경우에는 타이어 홈 위치별로 닳고 있는 정도가 달라서 꼭 사이드, 가운데, 안쪽 사이드 체크를 각각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드나 가운데 중에서 한 곳이라도 마모 한계선에 도달했으면 타이어 수명은 다 끝난 것이니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일단 엔진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져 있는 차량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차량들의 대부분 원인은요 엔진룸 안에 있는 기본 체크들을 안 해서 그런데요, 연식이 좀 된 차량이라면은 엔진룸을 닦아주면서 주요 부품에 누유는 있는지 고장은 있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엔진룸을 닦는 건 본넷을 열었을 때 엔진룸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육안상 좋아 보여서 디테일링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예방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룸을 세척하려면은 이런 엔진 클리너도 좋지만 우리는 디테일링 목적이 아닌 엔진룸 예방 정비이기 때문에 아무 일반 타월에다가 물을 살짝 적시킨 다음에 엔진룸을 닦아주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엔진룸을 닦아주면서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모를 미세 누유가 있었을 때 먼지가 많으면 누유가 지금 일어난 것인지 예전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다가 흘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엔진룸 청소를 하면서 체크를 해주시면은 대략적으로라도 언제쯤 어디서 왜 누유가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뚜껑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 뚜껑은요 워셔액인데요, 워셔액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구입해서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냉각수가 없다면 근처 카센터에 가서 바로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오일인데요. 여기 엔진오일 뚜껑 보이시죠? 그 옆에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가 달린 오일 체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오일량이 현저히 작으면
되면 엔진 구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일량 체크는 필수로 셀프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엄청 쉽고 간단하니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이 엔진 오일 체크하는 것을 뺍니다. 빼주시고 요만한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자, 요 막대기를 봤을 때 요만한 홈이 보이시죠? 여기서 안쪽에서 시작하는 홈이 최대 맥스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이는 선이 미니멈 선입니다. 근데 엔진 오일을 체크했을 때 여기 미니멈 홈인 로우 게이지에도 엔진 오일이 찍히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카센터를 가셔서 엔진 오일 교체를 하시던지 아니면 보충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세 번째는요, 바로 히터 냄새 제거인데요. 겨울철 히터를 틀었는데 갑자기 쾌쾌한 냄새나 도저히 맡기 힘든 냄새가 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에어컨 필터를 체크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게 맞지만 에어컨 필터를 아무리 교체를 했어도 이 쾌쾌한 냄새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데요. 에어컨 필터를 교체한 지 반년이 지나셨으면 일단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 보시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쾌쾌한 냄새가 지속이 된다 하면은 꼭 이 방법을 써보세요. 모든 송풍문은 반만 열어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전부 다 열지 마시고 반만 열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히터는 최대 온도 맞춰주시고 풍속은 최대 풍량으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은 얼굴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외기 모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뒤 창문만 5cm 정도가량 열어줍니다. 그렇게 5분 정도만 진행해 주시면 히터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로부터 완벽 해방하실 수 있고 건강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은요, 바로 차량 예열 방법인데요. 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자동차 예열 방법입니다. 이 차량 예열 방법은 매년 운전자들마다 겨울철 예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로 의견이 나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차량 예열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예열을 정말 많은 운전자분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예열은 공회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철 예열한다고 시동을 걸고 5분 정도 공회전을 하고 있다가 출발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예열이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예열 방법은 뭐냐? 일단 시동 걸고 안전벨트 매고 목적지 내비게이션에 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1000rpm 이상 올라갔던 RPM이 20초에서 30초 후에는 700에서 800rpm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을 서행하시면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서행인데요. 2000rpm 미만으로 유지해주면서 약 1분 정도 서행을 해주시면 냉각수 온도가 점차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서 눈금이 하나 올라가게 되면 엔진 예열이 잘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평상시처럼 주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열입니다. 사실 예열이라고 하면은 많은 운전자분들이 엔진에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엔진뿐만 아니라 하체 서스펜션, 타이어 같은 부품들이 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엔진뿐만 아니라 엔진 외의 다른 부품들도 예열이 될 수 있게 서행을 하면서 열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터넷 가입은 비교원으로 했겠지. 구독을 했나? 자, 이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운전을 했는데도 운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많은 운전자들이 정말 간단하지만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차량의 내구성과 겨울철 주행을 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 방법 꼭 숙지하셔서 항상 안전한 카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